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다제 약물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약사다 보니까 약을 취급하고 사람들이 드시는 약들을 또 조제하고 복약 안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약물들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웬만하면 약을 드시지 마시라 하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굳이 먹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듯 다제 약물, 그러니까 다양한 약물을 한꺼번에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통 뭐 5개, 한 10개 이상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다제 약물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의 한 시니어분들, 한 60세, 70세 이상에서는 한 10% 이상의 노인분들이 이렇게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OECD 가입국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랭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1인당 한 2개, 3개 이 정도는 좀 불필요하게 먹고 있다라는 연구들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들 중에 불필요한 약들이 꼭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많이 먹는 그 약물들이 사실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데 무조건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60대, 70대 노인분들, 시니어분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다양한 약물을 한꺼번에 먹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기대 수명은 우리가 뭐 80대, 90세 거의 이제 100세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년 시기 한 20년, 30년 그 이상을 많은 약물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다제 약물 사용은 이런 처방 연세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방 연세라 함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다가 또 어떤 증상이 생기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약을 받아서 먹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처방을 연쇄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내가 먹고 있는 약물 또 어떤 질환과 별개로 어떤 질환이 증상이 나타나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어떤 증상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약물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생겨서 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약국에서도 그런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약은 모두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약도 단 하나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단 하나의 기능만 갖고 있는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효과를 나타내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효과들도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진통제를 복용을 하게 됐는데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몸이 좀 붓거나 또 속이 쓰리거나 뭐 그런 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나? 왜 붓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또 내과를 찾게 되죠. 보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또 진료를 받고 위장약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다 보면은 결국은 5개, 10개 한 주먹의 약을 먹어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병원도 쉽게 갈 수 있고 접근하기 쉽고 또 처방받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현대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질환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되는 그런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시스템들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많은 약물을 좀 먹게 되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그렇죠? 내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간 곳이고 이걸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먹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증상들 중에 일부는 기존에 먹던 약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기존의 약물을 좀 바꾸거나 좀 중단한다면은 다른 증상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생긴 증상들에 대한 약물을 다 먹을 필요 없이 반대로 다 끊으면 증상들이 다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약국에서도 처방을 받아 오시면은 왜 그러신지 다른 약물은 또 드시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전에 드셨던 어떤 그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또 소통을 하면은 의견을 나누면은 또 약이 좀 조절이 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거든요. 그럼 불필요한 약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럼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쓸데없는 어떤 그런 의료비 낭비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요양원 처방전들도 많이 좀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요양원에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물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한 주먹씩의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약물 중에 일부는 좀 불필요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뭐 약사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 뭐 근처 약국 가셔서 갖고 있는 약물들을 좀 가져가셔서 좀 정리를 해달라, 꼭 먹어야 되는 것만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약물을 드실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생겼다라면은 이 약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시고, 약을 받으실 때 물어보신다든지, 또 약을 받고 나와서 먹었는데 그런 어떤 불편함이 생겼다라면은 그 약국에 가서 이런 증상이 이 약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먹는 약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약은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사니까 뭐 약을 많이 팔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복용해야 되는 약물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하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